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2025년 상반기에 정말 뜨거웠던 두 기업입니다. 네, fuboTV하고 그룹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주가가 거의 200% 가까이 뛰었으니까요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, 2025년 2배 성장 유망주, 후보TV 앤드 그룹폰 심층 분석, 이걸 토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이 기업들의 성장 동력, 또 앞으로의 가능성, 이런 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. 그럼 먼저 후보TV부터 시작해 볼까요? 연초 주가 상승이 진짜 대단했어요. 네, 193%면 정말 엄청난 거죠. 특히 그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소송에서 이기고 합의금 받은 거요. 2억 2천만 달러. 근데 그게 컸죠. 그때 후보 기업 가치가 한 4억 7,500만 달러 정도였다는데 거의 회자 절반값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러니까 그 합의금 덕분에 현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보된 거죠. 숨통이 확 튄 겁니다. 그렇겠네요.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디즈니와의 거래입니다. 그 빅딜 말씀이시죠? 네, 디즈니가 후보 지분 70%를 가져가고 자기들 홀로 플러스 라이브 TV랑 합병하는 거요. 합병하면 후보 자체 비중은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? 22% 정도라고 하던데. 근데 매출 비중은 그 정도지만 대신 합병된 새 회사의 지분 30%랑 경영권 일부를 갖게 됩니다. 이건 뭐랄까 북미 최대 스포츠 라이브 TV 스트리밍 사업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는 거죠. 아하, 단기적인 것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본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혹시라도 2026 상반기까지 합병이 안 되더라도 디즈니한테서 1억 3천만 달러 위약금을 받기로 했어요. 와, 이 안전장치까지 있네요. 네, 일종의 보험이죠. 그런데요, 좀 아이러니한 게 1분기 실적 보면 주당 순이익 EPS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는데 매출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가입자도 약간 줄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이 있죠. 심지어 2분기에는 매출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하고요. 이런 단기적인 우려랑 그 거대한 합병 기대감, 이게 좀 같이 있네요. 네, 그게 현재 부보TV를 보는 좀 복합적인 시각인데요. 단기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시장은 디즈니 합병이 성공했을 때 파급력 혹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받게 될 위약금 이런 걸 보면 재정적 안정성이나 시장 내 입지가 훨씬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이 변화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그룹폰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회사도 진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어요. 네, 그룹폰도 2025년에 주가가 194% 올랐으니까요. 부보TV 못지않죠. 지난 8년 동안 매출이 계속 줄던 회사인데 와, 정말 대단한 반전입니다. 분석 자료 보니까 그 수익 안 나는 해외 사업이나 상품 판매 같은 거 정리하고 딱 고수익 로컬 커머스에 집중한 거 이게 먹힌 것 같아요. 네, 구조조정의 효과가 이제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2024년 매출 감소폭이 4%였는데 이게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. 감소폭이 줄어든 거군요. 네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북미 로컬 사업인데요. 2025년 1분기에 그 총 청구액이라고 하죠. 고객들이 실제 쓴 돈, 이게 11%나 늘었어요. 와, 11%요? 그건 확실한 턴어라운드 신호네요. 그렇죠. 게다가 1분기 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꽤 웃돌았고요. 그러니까 이 수익성 개선 전략이 그냥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2025년 전체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한 5억 달러 정도에 주당 순이익은 0.75달러, 전년 대비 54% 증가요? 대단하네요. 네, 전망치는 좋습니다. 다만 지금 주가가 한 22달러 정도인데 애널리스트들 목표가는 한 17달러 후반에서 18달러 중반 정도더라고요. 그럼 이거 좀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. 네,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유의해야 합니다. 단기 조정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. 주가가 워낙 빨리 올랐으니까요. 그렇죠. 근데 그룹폰이 재미있는 게 그 이중 모멘텀 가능성이라는 분석이 있어요. 이중 모멘텀이요? 네.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할인을 더 찾으니까 그룹폰 같은 플랫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활발해져도 지역 상권이 살아나니까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. 아하, 양쪽으로 다 수혜를 볼 수 있다. 네,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.
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 성공이랑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느냐겠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후보TV는 디즈니라는 거대한 외부 파트너와의 합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, 네, M&A를 통한 변신이죠. 그루폰은 반대로 아주 혹독한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두 회사 다 변화가 핵심인데 그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죠. 정말 그렇네요.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. 푸보TV는 뭐니 해도 디즈니 합병이 실제로 성사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그룹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주가 부담감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.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. 네,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. 오늘 이렇게 두 사례를 보니까 대규모 외부 M&A를 통한 혁신과 과감한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. 여러분께서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변화가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,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후보TV와 그룹폰의 이 흥미로운 변화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